미술 담론 형성 그 연구 프로젝트는 보시다시피 세 개의 분기로 나눠져 있고요. 그 시대별로 70년대 그리고 80년대, 90년대 이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시작한 지 저희가 2분기가 끝난 상태고요. 1년을 3분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분기는 아무래도 이제 시작 단계여서 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고요. 그때 저희가 그 킥오프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분기는 이제 본격적인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건데요. 그 7, 80년대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면 90년대는 가까운 그 과거임에도 불구하고 자료조사나 혹은 뭐 그런 그 아카이브가 구축이 안 돼 있고요. 실제로 선행 연구가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990년 이후 연구팀이 가까운 과거인 90년대가 실제로는 기억의 관심에서 소외된 시간임을 알아차리는 데는 그닥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90년대 미술계의 활동이 이전에 비해서 활발하지 않았던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미술계는 국제화, 다양화, 그리고 소수화가 동시에 나타났으며 20세기 끝에서 과거와 미래의 연결고리로서 미술을 방법으로 활용하는 시도는 자주 목격되었습니다. 특히 대중문화의 위력이 높아지면서 적극적인 문화 소비 계층이 등장하고 여성, 동성애 등 소수의 목소리가 한국 사회 내부에 침투하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90년대 한국은 문화적으로는 이전과 다른 시공간이 생성되는 시기였으며 미술 현장은 주류 미술계의 정책 변화, 주체로서의 여성, 매체 특정적 미술이 주도하는 상황에서 탈매체적 실험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더불어 80년대를 주도한 미술을 새로운 질서로 재편하여 시대적 요구에 따른 흐름을 새로운 제안이나 협의하려는 시도도 90년대 전반에 걸쳐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이렇듯 90년대 이후 미술은 과거와 화해하려는 정치적 제스처와 미래를 향한 철로에 오르려는 적극적인 구애가 동시에 일어났고 그 사이사이 신세대, 여성, 대안과 같은 미술의 동시대성을 이끌어갈 새로운 대상 혹은 계급이 주체로 부상하였습니다. 그들의 작업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고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소개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주목한 것은 바로 큐레이팅 개념입니다. 이번 저희 세미나 주제를 전시는 말할 수 있는가라고 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고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예술의 중심은 늘 작가였죠. 그리고 작품과 작가를 중심으로 소비되고 유통되었던 그런 이른바 관습에서 90년대 이후 나타난 기획 전시들 그리고 비엔날레를 비롯한 국제적 규모의 대형 전시들의 등장에 의해서 이 큐레이팅과 큐레이팅십에 대한 논의들이 90년대 초부터 적극적으로 미술 잡지나 공간지 같은 것을 통해서 소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목하는 것은 이전과 이후가 완벽하게 지형이 바뀌었다는 것보다는 그 과거와 달리 뭐 특별한 이른바 전지자적인 작가라든가 혹은 위대한 작품이 시대를 반영했다기보다는 혹은 또 운동이나 이념의 성격이 강했다기보다는 문화적 요소가 침투하면서 자연스레 전시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그 대상들과 그 생산된 산물들을 모두 포함시키는 시대로 이동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시는 단순히 내용과 형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담론을 생성하고 유통하는 방식, 전시를 소비하는 방식, 전시 장소, 그리고 작가, 작업, 기획자, 비평, 연구자, 2차 생산물, 디자이너, 약간 그리고 제작자까지 포함을 해서요. 디자이너, 포스트 프로덕션 제작자를 포함한 역할과 관계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90년대 이후 연구는 전시를 중심으로 펼쳐질 것이고요. 2000년 이후 전시의 정체성과 역할은 점점 더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화 정치학적 사건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90년대는 앞으로의 변화를 이끌 기반을 형성하는 시기로 보입니다. 그동안 우리 연구팀에서는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연구가 활발하지 못했던 90년대 미술 현장의 자료를 수집하고 그 중에서 연구 대상이 될 전시를 추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각 연구원들이
본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주제나 테마를 중심으로 전시를 먼저 선택을 하고 그 전시를 중심으로 비평, 작가 혹은 작품을 아우르는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구 대상이 된 혹은 될 전시들은 각 연구자의 연구 방향에 따라 선택되었는데요. 여기에서 전시 규모, 대외적 화제성, 그리고 특정 진영의 입장 등을 고려하지 않고 비록 당시 주목받지 못한 전시였더라도 의미를 산출하기 위한 전시 기획과 비평적 담론 생산의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전시가 어떻게 문화적, 미학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발화하였는지를 진단하고자 합니다. 90년대 이후 연구팀은 전시를 중심으로 작가와 작업, 현장 비평, 시대가 겹치는 부분을 함께 제시할 텐데요. 현장을 중심으로 연구가 펼쳐진다는 것은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 열린 해석, 당시의 즉각적인 반응, 윤색되기 전의 사유와 해석을 중요하게 다룬다는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학술 연구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생산된 여러 유형의 지식들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된다는 것이 저희 연구 전반에 대한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이후 연구팀은 현장의 언어가 가진 한계와 가능성을 함께 관측하고 당시 살아있는 생물과 같은 현장의 담론들을 현재라는 시점으로 포개는 작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번 세미나 발표는요, 네 분의 발제자들은 첫 번째 기혜경 선생님은 시대를 보는 눈 전시, 90년대 문화연구와 페미니즘 전시를 중심으로 발제를 하실 거고요. 80년대 여성주의 미술에서 이어진 90년대 여성 미술의 변화를 자본과 소비, 대중매체를 기반으로 해석하고 계십니다. 주요 전시로는 7회 여성과 현실전, 그리고 여성 그 다름과 힘, 탑취들의 행진을 통하여 페미니즘 전시의 기획 의도, 미학적 입장, 여성 미술의 미래 등을 다루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마르크스주의 기반의 문화연구 관점으로 기획된 전시 도시 대중 문화, 압구정동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등을 통하여 소수 타자가 어떻게 90년대 한국 문화에 타격을 가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보선 선생님은 사진을 가지고 주제를 다루셨는데요. 1990년대 미술관에 들어온 사진, 그래서 사진이란 매체가 어떻게 현대미술로 진입하여 미술 지형도의 변화를 일으켰는지를 주목합니다. 특히 사진의 특성상 8, 90년대를 관통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이념과 사진의 관계로부터 2000년대까지 초를 아우르고 계시는데요. 주요 전시로는 원본과 조작이라는 매체의 윤리를 포스트 모던 미학으로 풀어낸 사진의 새 시좌, 해외 사진 거장들의 단체전, 사진 오늘의 위상, 사진과 예술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기념사진의 사적, 공적 의미, 사회학적 관점을 질문한 기념사진전, 두 유형의 시각성, 보이는 것과 보는 것의 물음을 통한 이미지 사회 심리학적 접근의 전시, 사회는 우리를 바라본다가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김장원 씨는 세 개의 전시, 세 개의 키워드, 매체 시스템 정보라는 제목으로 90년대 미술의 텍스트성을 주목합니다. 이는 전시의 목적과 역할이 시각성이라기보다는 이론적 태도에 더 가깝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여 신세대 혹은 젊은 작가, 기획자와 관련된 전시 형식을 4개의 범주로 나눠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는 당대 평론가, 기획자를 추천으로 구성된 90년대 초반 전시를, 두 번째로는 젊은 작가 지원 미술제도에 의한 전시, 세 번째는 작가, 기획자의 구분 없이 집단 혹은 협력의 방식의 전시, 네 번째로는 90년대에 드러나서 나타난 새로운 미술 주제인 큐레이터의 등장과 큐레이터십을 발판으로 제작된 전시를 다루는데요. 이상의 전제를 바탕으로 3개의 전시를 선택을 하셨어요. 혼돈의 숲에서, 집단정신, 도시와 영상, 의식주가 선정되었고, 이 3개의 키워드는 이를 발판으로 사실은 전시뿐만 아니라 어떤 식의 미술 혹은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키워드를 찾은 건데요. 매체, 시스템, 정보, 이 3개의 키워드를 추출하여 큐레이팅을 통하여 어떻게 신세대 미술의 형태를 발견하려 했는지를 추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승현 연구자는 1990년대 미술 출판의 확장이라는 주제로
그 4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전시가 미술계 행사에서 문화적 차원의 사건으로 수용되면서 새로운 영토로 확장된 미술 출판물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출판물의 확장은 신세대의 등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미술 출판물은 읽는 텍스트에서 보는 텍스트로의 전환을 제시하고 있고, 또한 미술 출판물은 시각 언어와 시각 문화의 등장, 비평 문학의 변화, 비평과 큐레이터, 작가 중심의 담론 생산 플랫폼의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그 기반에는 당시 비주류 학문이었던 문화연구와 전시와의 관계도 포함이 됩니다. 이번 2차 세미나는 90년대 미술 현장의 복합적인 상황을 미술 서사가 다양하고 다원적으로 펼쳐지는 시기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미술 서사의 재배치라는 부제는 당시 현장에서 생산된 기존 사건과 담론들을 분해하고 이들의 관계를 새롭게 재배치함으로써 시대와 미술이 맺는 관계를 가늠하고 이어질 연구의 방향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곧바로 첫 번째 발제로 이어지겠습니다. 제 발표 주제는 90년대 문화연구와 페미니즘 전시를 중심으로 당시의 시대상을 고찰해 보고자 하는 건데요.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90년대 이루어진 전시를 통해 미술계의 담론 지형을 살펴보고자 하는 본 발표에서는 90년대 문화연구와 페미니즘 관련 전시들을 문화 정체성의 틀 안에서 살피고자 합니다. 80년대까지 문화 정체성을 문제시하는 주체들은 여지없이 원래 그렇게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던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Anything Goes의 포스트모더니즘이 도입된 이후 다양성의 이름으로 많은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민주화와 세계화의 과정을 거치며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지형과 결들이 발언의 기회를 획득함으로써 원래 그렇게 존재할 것이라 여겨졌던 것들과 실제 사이의 간극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본 발표에서 다루는 문화연구는 지금 여기에 현실에 발붙이고 일상의 작은 실증적 예로부터 출발하여 우리의 문화 현실과 현 상태를 파악하고 거기에서 현실에 부합하는 담론을 유출하고자 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또한 페미니즘 역시 전통적인 가부장제 사회의 틀을 깨는 시도들을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찾아가며 여성적 정체성을 화두로 한다는 점에서 90년대에 이루어진 문화연구와 페미니즘의 다양한 실천들은 동시대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인식적 지평을 넓히는 계기로 작동합니다. 두 번째 챕터의 90년대 여성주의의 지형과 실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 페미니즘 관련 전시가 주로 민중미술 권역 내에서 이루어지면서 민족 모순과 계급 모순의 극복과 지향을 목표로 하였다면 이게 어제 80년대 팀이 발표를 해서 80년대 페미니즘의 흐름을 먼저 고찰해 보시고 여기를 들으셨으면 조금 더 나았을 텐데 어제가 뒤로 미뤄지는 바람에 약간 이제 앞뒤가 바뀐 셈인데요. 80년대 팀에서 이 부분은 다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990년대로 넘어서면서 변화된 세계 정세와 국내외의 정치 사회상은 여성미술 권역 내에서도 변화의 바람을 불러옵니다. 특히 그것을 살필 수 있는 것이 여미연, 그러니까 80년대 후반서부터 활동해오던 민중미술 권역 내의 여성미술연구소라고 하는 여미연이 1993년 제7회 여성과 현실전의 주제를 그 이전과는 다르게 소비, 행복, 여성으로 설정함으로써 80년대와 달리 자본주의가 범람하는 사회 속에서 여성의 당면 현실과 여성의 정체성의 문제를 살피고자 한 점은 민중미술뿐만 아니라 영희연의 지향점의 변화를 살필 수 있게 합니다. 이 민중미술 권역 내에서의 이러한 변화의 바람 그리고 변화를 향한 고민은 진보진영, 그러니까 두 번째 패러그래프 한 중간 정도 되는 데인데요. 진보진영 논자들은 당시가 후기 자본주의 사회이며 과학기술의 발달과 테크놀로지의 발전이 초래한 매체의 획기적인 변환기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거대 자본과 기득권 세력의 이데올로기를 대변하며 대중의 의식을 조장하는 대중매체의 역할에 주목한 매체 논의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는 논리를 구상합니다. 이전 시기의 작품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드러날 수 있는데 이 80년대 반에서 하나로 전시에 출품한 김인순 작가와 윤석남 선생님의 작업인데 주로 가사노동을 하는 여성, 어머니에 집중을 했다던가 여미연에서 활동할 당시에 김인순 작가의 작업들이 노동자로서의 여성, 어머니로서의 여성, 대지로부터 일어나는 어머니로서의 여성에 포커스를 맞췄다고 한다면 이후 시기에 이제 그 90년대 초반에 새롭게 진보 진영 내에서 등장하는 조경숙, 서숙진, 유준하, 오경하와 같은 작가들은 대중문화 속에 드러나는 섹슈얼리티의 문제, 소비문화, 성모순 등을 화두로 작업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 조경숙 작가의 작품은 연출된 1992년도 작업인데요. 이 위에 부분은 대중매체에서 따온 이미지이고요. 그것을 본인이 이게 조경숙 작가 본인입니다. 이제 그대로 본인을 연출하면서 찍은 사진을 병치하고 이렇게 대중매체에서 조장하는 어떤 상업성을 열심히 따라가지만 남는 것은 어떤 허황함 뭐 이런 것들 많이 남는다라는 그런 그 글귀를 넣고 있고요. 다음은 서숙진 작가인데요. 서숙진은 주로 만화를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만화에서 나온 그 이미지는 빠지고 그 말풍선만을 남기고 있는데 이 작업에서 보면 대중문화, 특히 만화로 대변되는 굉장히 많은 그 대표적인 대중문화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서 알게 모르게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 역할이나 그다음에 여성의 어떤 현실을 그냥 인정하도록 만드는 그 언어 폭력들, 그다음에 그런 기존 그런 어떤 선입관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한 말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이런 작업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이 작업은 행복한 여자라는 작업인데 이현세 만화를 패러디 그러니까 가져와서 차용해서 작업한 겁니다. 이현세 만화가 당시에 만화의 대중화에 엄청나게 혁혁한 공을 세운 작가인데요. 굉장히 마초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이 장면도 여성을 강간하는 장면입니다. 거기에서 말풍선이나 이런 것들을 다 빼고 서숙진 작가는 여기에 여자라서 행복합니다라는 여자라서 기뻤다라는 당시 LG 그 카드 뭐라 그래야 되죠? 크레딧 카드를 선전하는 광고 문구를 같이 병치함으로써 이제 당시 대중문화, 대중매체를 통해서 고착화되고 확대되어가는 그런 선입관들,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역할들 이런 것들을 이제 비판하는 작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보 진영은 아니지만 뭐 이불 작가의 초기작이 본인 그러니까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나온 어떤 것들을 신체 퍼포먼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은 뭐 익히 많이 논의가 됐기 때문에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윤 작가 같은 경우는 여성의 감수성을 가지고 당시에 이제 그 현대인이 처해 있는 어떤 병적인 사회 상황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치유하고자 하는 어떤 움직임들, 작업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롭게 등장하는 작가들은 그러니까 80년대 작가들과는 조금 다르게 사진, 만화, 영상, 언어 및 퍼포먼스와 같은 새로운 매체와 소통체계를 활용해서 이쪽 맨 마지막 줄입니다. 소통체계를 활용하여 유화라는 남성 중심적 시각체계에 균열을 내고 그 완고한 질서를 해체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당시의 상황이 조금은 80년대가 가지고 있었던 좌우 양진영의 어떤 논리가 90년대 초반까지 페미니즘 미술에서도 찾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사건이 있었는데 1991년에 개최된 제5회 여성과 현실전 및 한국 여성미술의 여성성, 그 변속의 양상, 여성의 표현 속의 여성성 굉장히 긴 제목의 이제 두 개의 전시가 같은 해에 비슷한 시기에 열립니다.
하나는 진보 진영, 하나는 이제 보수 진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우익 진영에서 이제 대표로 이루어지는데 이 두 개의 전시를 바라보는 시선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한국 여성미술의 여성성을 기획한 김영순 선생은 작품 선정과 관련해서 나는 형식을 중요시한다. 그렇다고 내가 형식주의자는 아니지만 내용을 바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형식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그 내용은 예술가로서의 것이 아니라 논문이나 연설로 전달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예 대놓고 당시에 개최되었던 여성과 현실전과의 차별성을 명확히 해냅니다. 이렇게 양 진영의 여성 미술을 대하는 인식의 차이는 여성 문제를 미술의 영역에서 다룸에 있어서 생각해야 할 내용과 형식의 문제에 대한 시각 차이를 드러내는 것일 뿐 아니라 80년대를 관통하던 양 진영을 갈랐던 첨예한 차이가 여성의 현실을 다룸에 있어서도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90년대 초반에 어떤 미술계의 그런 페미니즘 권역 내에서 살펴볼 수 있는 어떤 흐름들은 3쪽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인데요. 김홍희 기획으로 치러진 94년 여성 다름과 힘전을 통해서 그 차이들을 인정하는 가운데 간극을 좁히려는 시도를 경시합니다. 구체적인 테마를 다루기보다는 여성성과 페미니즘을 이슈화하고 그 차이와 연속성을 가시화하고자 초진영적으로 벌어진 이 전시는 여성적 특성과 여성 미술의 힘을 표출하는 작업이면 주제와 양식에 관계없이 전시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시된 작품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여성성과 여성적 특성을 드러내는 작품군, 그리고 여성의 당면 현실을 역사의식과 이데올로기에 근거해서 표출한 작품으로 크게 나뉩니다. 하지만 전시라는 측면에서 살필 때 첨예하게 여성의 당면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담론을 제시하기보다는 당대 활동하는 여성 작가를 한 자리에 모음으로써 페미니즘 미술의 이념과 미학을 일반 대중에게 소개하는 차원, 그리고 그를 통해서 여성 미술을 우리 미술사의 번역 내에 맥락화시키고자 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90년대는 굉장히 다양한 그리고 활발한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90년대 페미니즘 권역 내에서 이루어진 그런 실천들은 1999년 팥쥐들의 행진으로 이제 통합됩니다. 한국 여성 미술의 지나온 자취를 살펴보고 향후 행방을 가늠해 보려는 취지로 마련된 이 여성 미술제는 5명의 진보, 보수, 민중계, 제도권 등을 아우르는 큐레이터들이 참여를 해서 통시적, 공시적으로, 그러니까 시대적으로는 조선 시대부터 동시대까지, 그다음에 동시대에서는 진보, 보수를 다 아우르는 페미니즘 권역 내에 있는 모든 작가를 아우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전시를 1부와 2부로 나누었는데 조선 시대부터 1980년대까지를 일부로 역사적인 전시로, 그다음에 동시대를 이제 2부로 나누어서 기획을 했는데요. 일부에서는 그러니까 1950년대까지는 도록의 글로 가름을 하고 1960년부터 80년대까지 일부에서 실제 전시가 되었는데 이 전시를 모더니즘 계열과 민중 계열로 대별해서 나누어서 전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눈 이유를 이분법적 구도로 나눈 것을 한국미술계 내 지형을 구분해 온 오랜 대립구도를 페미니즘 미술 전시 속에서 노정함으로써 이를 통해서 기존 지형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촉구하고자 했다라고 주최 측이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러한 전략이 전시에는 좀 더 이렇게 큰 전시에서는 오히려 기존에 있었던 그런 이분법적인 결을 그런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관행을 고착화시키는 역할을 한 거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2부 전시는 이제 5개의 테마로 나누어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가 여성의 감수성, 여성과 생태, 섹스와 젠더, 제식과 놀이, 접속과 미디어로 구성되어 페미니즘 미술의 핵심 개념과 지형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이러한 구성은 성, 신체, 환경, 생태, 매체 등
당대 미술의 화두를 키워드로 선정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들 간의 차이와 이질성을 드러나게 함으로써 기존 계급 구조와 이분법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파악한 것인데요. 그러면서 이를 통해서 이러한 다양한 그물망을 통해서 그 이전과는 다른 다양한 그물망을 통해서 동시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파악했던 것입니다. 특히 신체와 관련된 논의는 이 중에서도 대중매체를 통해 범람하는 여성 이미지의 상품화와 관련해서 주목의 대상이 되었던 것인데요. 이제 몸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자라는 다소 선정적인 제목의 임해진 이후의 특집 기사는 90년대 중반에 접어들며 문화이론과 비평의 화두로 몸이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 90년대 후반 좀 더 첨예하게 대중, 욕망, 성, 정체성 등의 새로운 기호가 문화계를 주도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사회 문화적 상황을 반영한 신체 담론은 이불의 작품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해방과 억압이라는 키워드로 소개되고 제시되며 육체의 문제를 전유할 주체가 중시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제 신체와 관련된 이러한 논의는 여성의 몸을 넘어서 억압받는 소수자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야 할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파치들의 행진이 이제 그 다양한 주제라든가 신체 담론이라든가를 통해서 이룬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상과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전시는 페미니즘 미술과의 관련성이라는 면에서 살필 때 첨예하게 페미니즘을 전시의 중심에 세우기보다는 여전히 여성 미술의 네트워크 형성을 중심으로 포진시킴으로써 그 규모에 비해 우리 미술계나 문화계에 던진 이슈나 담론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파치들의 행진을 통해 제기된 문제 중 하나는 여성 미술계 밖에서 이루어지는 페미니즘에 대한 오해라기보다는 여성 작가 스스로 페미니즘의 권역에 묶이기를 저하하는 현상이 표출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입니다. 이는 문화운동으로서의 미술 행위가 봉착하게 되는 문제를 페미니즘 역시 겪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결국 문제는 페미니즘의 실천적 함의에 중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미술의 전문성을 고려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환원되는데, 이러한 근본적 문제는 동시대 지금 현재도 겪고 있는, 그리고 자유로울 수 없는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각 문화와 문화 연구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0년을 전후해서 문화 연구가 주목의 대상이 됩니다. 이 시기는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와 신자유주의의 세계화, 이와 맞물린 병역운동의 후퇴와 소비자본주의의 발흥 등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요구되던 때였습니다. 이에 대해 진보 진영은 조금 띄어서 첫 번째 패러그래프의 한 밑에서 3-4번째 줄인데요. 마르크스주의의 이론적 공백을 인정하고 마르크스주의를 새롭게 쇄신하려는 시도를 보여주는데, 문화연구는 그 일환으로 나온 연구 흐름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90년대 초반 지금 여기의 상황을 새롭게 고찰한 후 우리 사회의 당대성을 담보하고자 한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술계에서 이러한 문화연구의 어떤 그 키맨 역할을 한 팀이라고 할 수 있는 팀이 80년대 후반 설립된 2세대 민중미술 진영과 그룹의 비평 집단인 미술비평연구회, 흔히 미비연이라고 하는 집단입니다. 미비연은 설립 초기부터 대중매체 분과를 설립하는 등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는데요. 이러한 태도는 문화에 대한 그 이전과는 다른 어떤 해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패러그래프의 한 밑에서부터 5-6번째 줄 정도 되는 데서부터 읽겠습니다. 미비연의 문화가는 유물론적 사관에 입각하여 문화를 역사적 과정의 산물이자 노동과정의 산물이며 물질운동의 일부라고 파악하면서도, 이건 막시즘적인 문화관인데요. 이것 플러스 문화가 단순히 사회 구성체의 상부 구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토대와 상부 구조에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정신적 과정이자 동시에 물질적 과정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그 결과 문화는 여러 층위의 연관 속에서 인식되게 되는데, 문화에 대한 그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전통 마르크시즘이 규정한 변혁의 장으로서의 경제와 정치의 장에 덧붙여서 문화 역시 변혁의 장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이유로 미비연은 대중매체에 대한 구조적 분석을 통해 그것을 관통하는 상품
현실미학, 대중매체 이론, 욕망 이론 등 다양한 문화 이론을 집중적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이론들을 소개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현실에 적용하고자 노력은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적용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이론들을 해외로부터 수입해서 소개하는 역할을 많이 한 그룹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미비언이 공식적으로 해체되는 시기는 93년 7월이지만 92년을 전후해서 각각이 이제 각자의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 즈음에서 김진송 선생의 인터뷰 문장을 읽겠습니다. 90년대를 지나면서 거대 담론에 틀려 현실을 분석하는데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현실, 우리의 일상에서 담론을 끌어내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했지만 어떤 이론적 틀을 갖고 출발한 것은 아니에요. 저는 문화연구라는 말조차 몰랐으니까요. 라고 하는 김진송의 말은 미비언의 회원이었던 김수기, 김진송, 엄혁, 조봉진이 윤석남, 박영숙과 더불어 현실문화 연구를 설립할 당시의 어떤 상황을 살필 수 있게 합니다. 현실문화 연구는 각주 27을 보시면은 이제 각주를 돌렸는데요. 기본적으로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사회과학으로부터 문화 연구로, 문자에서 이미지로, 읽는 책에서 보는 책으로를 모토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이 현실문화연구팀은 압구정동 유토피아 디스토피아라는 전시와 출판의 형태로 이루어진 프로젝트를 기획합니다. 지금 보시기에 왼쪽에 보이는 것이 그 결과물로 나온 출판물인데요. 이 프로젝트를 위해 현문팀은 당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던 압구정에 대해 발로 뛰는 현장 연구를 진행합니다. 이 연구를 근거로 압구정동의 생활 양식과 문화 형식에 대한 분석 지표를 만들고 기왕의 언론 보도를 통해 획일적으로 재단되었던 압구정 문화에 대해 가치 중립적인 태도로 실제적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물을 제시함으로써 기록으로서의 가치와 보고서로서의 힘을 발휘하였습니다. 보시기에 오른쪽이 이제 주택 보급률에 따른 어떤 삶의 지표를 이제 저런 차트 형식으로 제공을 한다던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장 리서치를 통해서 나온 결과물들을 분석하고 보고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또한 이러한 연구 결과물을 바탕으로 시인, 건축가, 미술평론가, 문화인류학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 간의 학제 간 공동연구를 통해서 압구정동이라고 하는 문화현실과 한국 자본주의가 생산해내고 소비하는 압구정동이라는 욕망의 해방구를 구조적으로 분석해냅니다. 그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단면을 들춰내고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해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패러그래프인데요. 이처럼 이론을 가지고 현실에 적용하는 것이 아닌 일상에서 담론을 끌어내기를 시도하는 문화연구의 관점은 이후 1년의 이제 문화 테마 기획서로 연결되는데, TV 가까이 보기, 멀리서 읽기, 광고의 신화, 욕망 이미지, 신세대 내 멋대로 해라, 신세대 혼돈과 질서 등 다양한 문화연구 기획서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문화연구를 토대로 한 기획과 관련해서 그 코테이션 마크 안에 현실을 바탕으로 현장으로 들어가서 연구를 했어야만 하는 당시의 상황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요. 이러한 언급은 현문의 연구 방식이 현실에 발붙인 객관적 접근법이자 미비언의 문제의식을 현실 문화의 장에서 실천한 문화정치적 실천 행위임을 알 수 있게 합니다. 한편 압구정동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전시에는 텔레비전과 광고 등 일상적으로 드러나는 이미지를 활용하거나 변형한 작품이나 대중매체 시대의 효과적인 소통수단으로 등장한 영상이나 사진 등을 이용한 지금 이게 서숙진의 작품이고요. 서숙진, 그다음에 유창환, 박불동, 조경숙 등의 작품 등이 이제 출품되고 있습니다. 이들 작품들은 대중문화를 이끌어가는 다양한 매체와 장르의 표현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중문화와 작품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교묘하게 확장해내는 방식을 활용합니다. 이와 더불어 전시에는 현실에 발붙인 일상적 이미지들의 도입이 두드러지는데, 이를 통해 작가 중심적으로 치루어지던 미술 전시의 개념을 바꾸어 놓았으며 동시대 아카이빙 전시의 시원을 이룹니다. 이것은 미술 개념을 대중매체 이미지를 포함하는 시각문화 전반으로 확대한 것으로 문화는 곧
고급 예술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일상 그 자체도 평론 및 미술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1997년 제2회 광주 비엔날레 특별전 으로 기획된 일상, 기억 그리고 역사, 해방 이후 한국미술과 시각문화 전에서도 살필 수 있습니다. 현실문화의 구성원인 김진송이 해방 이후 우리 역사를 시각문화로 풀어낸 이 전시회는 다양한 영화, 포스터, 만화, 일상의 오브제 등 다양한 매체가 등장하는데 이는 확장된 미술 개념과 문화 연구의 개념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태도는 신미술사와 전맥되어 양식사회 위주의 미술사가 아닌 시각문화사와 정치사회사가 전맥된 미술사 기술의 토대가 됩니다. 마지막 패러그래프 읽겠습니다. 마지막 챕터 읽겠습니다. 90년대를 이 두 가지의 전시 경향을 통해서 이제 문화 정체성이라는 걸로 살피고자 한 본 글에서 페미니즘과 문화 연구 관련 전시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90년대의 미술계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급변하는 시대적 소용돌이 속에서 외부로부터 유입된 논의들을 현실에 적용하며 자기화해냄으로써 지금 여기를 주목하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일상의 사소한 것들과 실제 삶의 작은 이야기들이 자신들을 드러내기 시작함으로써 당대를 살아가는 각기 다른 주체들의 서로 다른 목소리가 발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래 그랬던 것으로 간주되었던 여성성 및 여성의 사회적 위치와 현실에 대한 논의가 가부장제의 틀을 넘어서 그리고 대중매체의 소통 방식을 비판하며 또 혹은 신체를 소통의 채널로 하며 이루어짐으로써 인식의 지평을 확장합니다. 또한 이 시기는 외부로부터 유입된 담론에 의거하여 우리의 현실을 분석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점차 지금 여기에 발붙인 연구들이 진행됨으로써 원래 그런 것으로 치부되던 일상의 다양성과 수많은 결들이 확인되고 맥락화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90년대는 우리 스스로 하나였다고 믿었던 것들 속에 내재하는 다름의 결들을 확인하고 인정하기 시작한 때라 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세계 속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정체성 찾기 혹은 다양성에 대한 인정은 우리 문화계가 더 이상 서구에 종속된 문화적 변방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가 우리의 삶이 영이 되는 현장임을 인식함으로써 가능했던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